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미국 증시 제가 매번 봐드리는데, 이거는 저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요. 존버는 이런 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99%나 오른 거면 진짜 급등을 한 건데, 왜 급등을 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특히나 많이 올랐네. 애플이 5.98% 올랐고요.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말하는 빅 세븐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른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랑 미국 실업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단기로 이렇게 움직임 보려고 하면은 이런 지수들 많이 보고, 이게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금리 인상이냐 인하를 결정할 때 이런 고용 지수나 아니면 물가 지수 이런 걸 보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7만 5천 건으로 예측치보다 많이 낮게 나와서, 아, 이거 고용이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럼 고용이 줄어들면은 경기가 조금 하강 국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예측치가 3.8이었는데 3.9로 높게 나와서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고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의 이런 지표들은 지금은 안 좋게 나왔지만 전에까지 보면 지표들은 좋게 나오는데 실제 상황은 좋지가 않다. 지금 미국에 실제 사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나 아니면은 실상을 얘기해주면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일자리는 오히려 더 구하기가 힘들고 장사도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는 지금 좋게 나오지만 시간차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려를 드러낸 영상도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차로 이렇게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나,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거든요. 임금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졌지만, 아까 고용이랑 지금 보면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뭔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SM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죠. 이게 50보다 크게 나와야 확장 국면인데 50보다 낮은 실제치가 4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52였는데 이것도 또 예측보다 하회를 해서 예측보다 낮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서 생각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GDP가 저번에 낮게 나왔잖아요. GDP가 1.6으로 또 GDP도 낮게 나오면서, 이거 점점 우리가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좋았고, 근데 GDP부터 조금 낮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올해부터는 조금 미국 경기가 꺾이나 경제가 꺾이나 이런 지금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 침체, 스태그가 오는데, 스태그가 오면은 왜 주식이 급등을 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이 연준에서 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 이 인하라는 이것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은 급등한 것이다. 왜냐, 돈을 더 푼다는 얘기니까. 돈을 더 풀면은 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주식이나 이런 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오히려 주가에는 큰 좋은 영향이다. 그리고 돈을 풀면은 또 있잖아요. 그 돈을 푼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는 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물론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고 경기 침체가 서서히 온다고 해도 돈을 푼다고 하면은 다시 또 경기를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복잡해요. 이런 거 보면서 왜 올랐는지 하루하루 해석은 해드리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ETF, 우리가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ETF로 꾸준히 분산 투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지, 절약을 해서 이 투자금을 늘릴지, 그거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오래 모아갈지, 이거를 또 생각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애플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거의 5.98%, 6%가 올랐는데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치가 지난해보다 매출이 4% 줄어들고요. 아이폰 매출은 1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매출이 10% 감소하면서 좀 악재로 나왔지만 다음 분기 때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거의 6%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1,100억 달러라는 뭐 한 150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뭐 지난해가 900억 달러보다 22%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18년 1천억 달러보다 10%가 더 큰 금액이다. 그래서 이런 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애플이 중요한 거는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쌓아놔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도 하면서 주가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주주들을 위해서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잘 해주는 기업이 애플이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이유가 다 나왔죠. 애플만 봐도 주가를 방어하고 주주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해주는데 어려울 때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뭐 이런 지난해보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주가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도 매입을 해준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미국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게 이 금융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게 이 주주의 이런 가치를 진짜 잘 보호해준다. 이런 특히나 애플 같은 이름 있는 기업일수록 더 그렇고요. 근데 지금 애플이 뭐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중국 내에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라이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많이 컸다. 중국의 뭐 하웨이나 샤오미나 오포나 이런 핸드폰들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회사들이 제가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면서 중국 경기나 중국 기술도 많이 보는데 진짜 반도체나 이런 게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 반도체 기술이나 아니면은 전자 기술들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의 익스포저, 중국의 이런 매출 비중이 많은 애플이 과연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3년도 회계연도 동안 애플은 총 매출의 중국 비중이 중국, 홍콩, 대만 비중이 1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지난해 미중 간 이런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 아이폰을 포함한 미국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한편 하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애플이 잃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긴장감이 고조돼서도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정부가 이런 걸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 해서 애플의 매출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술 수준이 하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애플은 비싸잖아요. 애플보다 비싸지 않고 값싼 가성비가 좋은 하웨이로 갈아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왜 갤럭시를 써요? 뭐 애플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만 갤럭시를 쓰는 이유는 그래도 애플보단 싸고 오히려 이런 편의성이 더 좋으니까 애플보다는 삼성 갤럭시를 더 쓰잖아요. 쓰는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웨이도 그런 거다. 하웨이도 이게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고 그 다음에 하웨이나 다른 이런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 스타링크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처럼 위성통신을 이제는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플이 이 틈을 끼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애플은 위성통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웨이 쪽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이 반도체를 뭐 7나노를 성공했다 이제는 5나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진짜 우려되는 게 미국이 지금 자기의 연합 동맹들을 결성을 해서 중국을 이렇게 반도체를 죽인다고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계속 자립심이 커지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미국이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 전쟁이란 게 기술 경쟁이라는 게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기술로 더 개발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왜 그런 것보다 견제를 하고 아예 이거를 틀어 막으려고 그렇다고 틀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지금 뭐 국제화 시대에서는 틀어 막을 수도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술수를 쓰면서 왜 미국이 자꾸 이렇게 중국 반도체를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중국이 진짜 반도체 기술까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미국이 이런 기술력에서 압도할 수 없는 이런 뭔가 아킬레스건,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압도하기보다는 이런 다른 뭐 동맹들을 이용해서 이런 견제하는 이런 수단을 쓰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아예 기술력으로 이렇게 아예 눌러버리면 되는데, 그게 뭔가 미국에서도 뭔가 그게 막혀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아예 중국을 차단해버리고 반도체를 배제해버리는 이런 수단을 쓰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근데 그런 수단들이 잘 통하면은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통하고 계속 중국 기업들, 하웨이나 아니면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금 상황이 뭔가 점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애플이 지금 생산 일부를 중국 밖으로 옮기면서 뭐 디커플링 한다,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의미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칼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애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서 중국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다른데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뭐 대만, 이런 비중이 높고, 중국 비중은 오히려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갈 때도 오히려 3.8에서 2.5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5 프로까지 갈 때 오히려 중국 비중은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제조해서 조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중은 오히려 23년에 비해 오히려 중국 비중은 더 늘어났다. 중국에서 조립되는 비중, 애플의 중국 서플라이 체인의 비중은 더 늘어났다. 오히려 타이완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은 늘어났네요. 한국이나 이런 데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중국과 홍콩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뭐 애플이 탈중국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뭐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 애플 뭐 아이팟이나 뭐 맥이나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장비들을 다 중국에서 거의 90% 이상을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디커플링 한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중국이랑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애플의 제품은 90% 이상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들어가는 귀중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고부가가치라고 하죠. 이 밑줄 친 것처럼 미국, 한국, 일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부품은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 중국이 생산 단가가 싸고 인건비가 싸고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도 싸고 그 다음에 자동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많다. 이런 한국, 일본,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제조를 해버린다. 제조를 해서 조립을 해버린다. 이렇게 애플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 공급망은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다 뭐 여러 가지 뭐 고무 가스킷, 뭐 100만 개의 나사 뭐 이런 게 다 중국에서 제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90%의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니까 이 부품 공장들이 애플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웨이나 샤오미나 비보나 오포 이런 데도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국 자체 스마트폰 브랜드도 계속 급속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24년 들어오면서 애플에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런 매출이 떨어지고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이런 지금 애플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90% 이상의 부품 기업들을 중국에 모아주고, 중국에 모아주니까 그런 부품 업체들이 하웨이나 샤오미나 비보나 오포에도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면서 더 뭐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을 하웨이도 이용을 하고요, 샤오미도 이용하고요, 비보도 이용하고 오포도 이용하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YMTC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을 하는데 2022년에 애플은 이 아이폰에 YMTC 낸드 칩을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칩보다 20%나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중 이런 제재 때문에 사실상 이런 YMTC라는 이 기업의 제품이 미확인 목록에 올려서 애플 공급은 사실상 막았지만, 애플이 이거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YMTC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다. 애플이 쓸 정도로 수준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수준이 올라온 제품들을 화웨이나 뭐 샤오미나 비보나 오포 이런 데서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뭐 탈중국한다,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다, 인도로 공장을 옮긴다,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다 보면은 비아디도 지금 아이패드나 이런 애플에 이제 부품을 납품한 업체거든요. 비아디가 전기차 업체이기도 하지만 전자업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플에 이런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비아디 자체가 베트남이나 인도로 이렇게 공장을 옮기고 있고요. 또 여기 아래 이 기업도 그다음에 고어테크 뭐 이런 기업들도 다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옮기면서 애플에 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이기 때문에 뭐 탈중국 디커플링이 거의 안 되는 거다. 사실상 되고 있지 않고요. 이 탈중국 한다고 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 공장을 갔어도 이 기업들이 소유는 중국 소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저부가가치 산업만 베트남이나 인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 있잖아요. 좀 기술력이 더 좋은 산업들은 오히려 중국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다.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계속 명함을 내밀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전기차에서도 일어나고 전기차에서는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많은 걸 중국에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중국 부품 업체들.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들은 중국 부품이 거의 90% 이상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90% 이상 들어가면서 그 부품 업체들을 가지고 비아디나 뭐 지리 자동차나 샤오펑이나 니오나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개발을 하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중국에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게 도와주긴 했다. 하지만 키워주면서 많은 매출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윈윈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중국 애들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이 AI에 대해서 큰 발표를 하면서 뭔가 반전을 하겠다. 그래서 AI가 들어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이나 뭐 이런 아이팟이나 이런 거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차별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별화가 돼야 중국 매출 비중도 올라가고 중국 내에서 이래 더 수익성을 더 공고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힌트로는 뭐 애플이 힌트로 볼 수 있는 거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베이징에 며칠 전에 방문을 하면서 당국자들 만나면서 이것도 AI 관련 같죠? 자율주행 이거를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플도 AI 관련해서 중국 내에 이런 AI 환경, AI 뭐 이런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지금 테슬라 CEO처럼 이런 거를 지금 승인을 받아서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애플의 주가는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익스포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테슬라랑 애플이 요즘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안 좋은 지금 상황에 빠졌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길을 찾아낼 테니까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우리는 뭐 개별주를 웬만하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QQQ나 TQQQ나 스파이,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이런 거에 ETF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흐름만 존 버나드가 읽어주는 거 보시고요, 그냥 꾸준히 이 ETF를 여러분들 모아 가시면 되고요. 3배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많은 비중은 말고 한 10% 미만으로만 꾸준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라. 저는 TQQQ랑 속스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파이나 QQQ는 그냥 뭐 무지성으로 계속 모아 가세요. 이렇게 모아 가시면 잘 될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거는 반도체 경기를 타기 때문에 뭐 무지성으로 모아 가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나 QQQ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들어가셔도 꾸준히 우상향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일 거 여러분 성투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